일본인들 발등에 정말 큰 불이 떨어졌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던 일본인들 앞에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떨어진 건데요. 미국에서 공개된 기밀 문서가 일본인들을 발칵 뒤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기밀 책자가 발견돼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49km, 일본 규슈에서 147km 떨어져 있는 면적 700제곱킬로미터의 섬입니다. 독도보다 3,700배나 큽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책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 조직인 자니스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기밀 책자 가운데 한 권입니다. 자니스 시리즈 가운데 제75권으로 한국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권으로 편철되어 있는 책의 제목은 코리아, 인클루딩 스시마 앤 퀘파트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입니다. 미국 문서관리 기록성에서 확보한 제1책의 표지에는 비등록 기밀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서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돼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책 제목에 이미 대마도가 명시돼 있듯이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한국의 모든 지형 설명의 대마도가 주요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책에는 개여, 군사지리, 해안과 상륙지역, 기후, 항구 시설 등이 차례로 설명돼 있는데 각 항목별 지도도 매우 정교하게 인쇄돼 있습니다. 우선 1장 개요 항목의 주요 교통 루트편에는 남부의 중심지로 부산, 대구, 진해, 여수가 명시돼 있고 이어 남해의 가장 큰 섬으로 대마도와 제주도가 각각 설명돼 있습니다. 인구와 정부 항목 내 군사지리 편에는 한국 내 소수의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도서가 소개돼 있는데 여기서도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를 대표적 섬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인구와 정부편은 인구, 노동력, 정부 조직, 정치 요인, 안전 및 공공질서가 차례로 서술돼 있고 이어 마지막으로 대마도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 책은 서문에서 1945년 3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집대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작전참모처, 육군정보처, 해군정보처, 기상청, 공군 등 11곳의 정부기관의 정보를 망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1949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마도 반환을 일본에 요구했으며 이어 1951년 4월에도 미국 정부의 대마도 영유권을 공식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실록과 동국여지 승남 등에서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때 대마도를 비워놓는 바람에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가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땅 대마도를 일본이 약탈해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정치 전문가들도 놀란 눈치입니다. 한 전문가는 지금 일본이 독도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며 자칫 대마도도 국제 심판이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아마 일본은 논리가 아닌 막장으로 가려는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며 최근 독도 때문에 방위비 인상을 검토하고 당원들이 모여서 독도 문제를 논의하는 행위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외교부 회장을 맡은 사토 마사이사 일본 참의원 의원은 24일 외교부의 회합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토 의원은 이날 자민당 외교부회와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등의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만 특히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을 외교가에서는 특이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9년 10월 강일학 당시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 경비대원과 식사를 함께하고 격려한 바 있으나 한일 간 외교 이슈로 부상하지 않았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당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출범한 직후이며 현재의 집권 세력인 자민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던 상황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시다 총리 당선 이후 자민당이 집권, 기타 세력들과 힘을 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내각 집권 이후 일본이 계속 강하게 나오자 결국 우리 국방부도 보복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울릉도 일대의 공군 부대와 동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합동 순항훈련전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 측은 이번 울릉도 방문이 김 청장의 독도 방문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무관하다며 일정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측이 말한 대로에는 군부대에선 일상적인 대비태세 점검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 무력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라며 국방부 장관의 움직임은 그들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거세지는 만큼 한국에서 추가 대응이 나올 수 있다며 불협화음의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자위권을 행사해 죽도를 탈환해도 헌법상,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냥 그렇게 해서 탈환할까? 우선 경제 제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싸움을 굳이 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일본 정부는 제대로 명확하게 일본으로서의 견해, 방침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필요에 따라서 엄격한 제재 등의 수단 발동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본에는 그 나라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 것일까? 국내는 물론이지만 우리 시대는 다른 나라에 강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젠 죽도에 이어 쓰시마까지 노리는 건가? 정말로 탐욕에 눈이 먼 나라로군요. 실효적 지배를 70년 가까이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쁜 의미의 타협의 산물.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 문제에 대해 미루고 미루는 체질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을 밝힐 때까지 일본은 국장급 회의나 안이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쓸데없이 역사 왜곡을 하려 하는구나. 죽도를 되찾으려는 일본을 막으려고 생각한 더러운 계획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의 뜻을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해했을지 의문이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수법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 외국에서 욕을 퍼뜨리면 일본이 꺾일 줄 안다. 여기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들에게 냉정하고 효과적인 일격을 가하기를 기대하고 싶네.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는 타이틀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일본은 항상 타협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의 한일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것은 한국뿐이겠지요. 이번 일을 이유로 일본은 경제 제재를 해도 된다고 본다. 원래 한국은 일본을 적성국가로 어린이들에게 극단적인 반일 교육도 시키고 있다. 슬슬 일본을 적성국가로 보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반격을 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독도와 관련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